자, 오랜만에 다시 보는 함수예요. 지난 시간에 함수의 내용, 개념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적어볼 기회를 가져라 라고 했고, 안 되는 사람은 개념서를 한 번 더 보든가, 영상을 한 번 더, 개념 수업 영상 한 번 더 돌아보라고 했는데, 자, 이제 그것들이, 그 개념들이 문제화되면 어떻게 나오는지를 한번 살펴보자 이거예요. 이게 뭔 소릴까? 갑자기 집합을 내주더니 x에서 y로의 함수가 아닌 것은 이 2학기 함수론을 배우기 전에 1학기 때 1학년에게 이 질문을 하면 약간 벙쪄해요. 왜냐? 함수가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을 구분해 본 적 없어. 내 눈에 함수라는 건 y는 어쩌고 저쩌고가 돼 있으면 다 함수였거든. y는 fx였으면 다 함수예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그 함수라고 하는 거 y는 뭐 3x 플러스 1 직선이라던가 y는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 이런 거 2차 함수라던가 요게 다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기면 다 함수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이상한 집합 두 개를 내주더니 x에서 y로의 함수가 기인 것은 아닌 것은 이거 뭔 소리야 라는 거죠. 이거 이제 우리가 그동안 함수라고 불렀던 것들에 대한 재설정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게 함수가 그럼 아니었냐? 함수 맞았어요. 맞았는데 서윤아, 이게 함수가 맞긴 맞아. 근데 결정적 요소가 없어. 뭐가 없지? 이렇게 쓰면 이게 함수이기 위한 자격이 필요한데 그 함수이기 위한 자격이 갖춰지질 못했어 이게. 근데 우리가 또 함수라고 불러요. 뭐가 부족하지? 또 잊었어요. 또. 나 이거 그저께 얘기한 거야. 현서야, 뭐가 없지? 얼추. 좋아요. 왜 함수가, 이게 함수인데 함수의 자격을 갖추지 못했어. 왜? 정의역이 없어요. 영상 봤잖아, 현서야. 그리고 내가 그저께 요거 얘기할 때 딱 시작에 한마디 한 거야. 함수는 정의역에 시작해서 정의역으로 끝난다고. 정의역이 없는 함수는 함수가 아니라고. 정의역이 없이 함수라 부를 수 없다고. 이거 몇 번째 얘기하는 거야. 근데 얘는 함수라고 해. 왜 함수라고 하느냐? 우리가 단이 있어요. 단. 예외 조항이란 뜻이지. 정의역이 실수 전체일 때 생략 가능하다. 정의역이 실수 전체일 때 생략 가능하다. 그러니까 어떤 아이를 함수라고 부른 다음에, 서연아, 어떤 아이를 함수라고 부른 다음에 아무 말도 안 해놨으면, 저 아이는 실수 전체가 정의역인가 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라고. 그렇지 않은 함수는 다 이렇게 내줘야 하는 거라고. 알겠어요? 그래서 저 집합이 등장을 한 거예요. 함수는 정의역에서 시작해서 정의역으로 끝난다. 그리고 정의역을 벗어난 곳에 그려진 그래프나 점 따위는 살펴보지 않는다. 상관하지 않는다. 알겠어? 정의역 범위 내에 안에만 살펴보는 거야. 그 바깥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는 내 관심사 밖이라고요. 함수라는 건 정의역 내에서 정의되어 있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에 나온 5개의 보기들이 다 어떤 연속적인 그래프를 나타내는 것이길래 마이너스 1과 1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 커튼을 친다고 그랬지. 이렇게 커튼을 치고
여기를 버려요. 버린다는 건 보이지만 안 보인다는 뜻이야. 보이지만 안 봐야 된다는 뜻이고. 또 마찬가지 정의역과 배다른 형제 같은 거죠. 같은 개념의 어떤 정의된 영역입니다.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그럼 버려. 1로 넘어가는 점은 함수값이 아니야. 1로 넘어오는 애도 함수값이 아니야. 그럼 뭐예요? 니네들 앞에 창이 하나 열렸지. 여기만 보는 거예요. 여기만. 그래서 이게 함수야 아니야? 이거 구분하는 요령을 지난 시간에 말해줬는데, 요령은 함수가 옆벽 어딘가에서 출발해서 옆벽 어딘가로 나가면 함수입니다. 그런데 그게 중간이든 나중이든 처음이든 간에 아랫벽을 건드리며 올라와서 윗벽에서 나간다. 그러니까 아랫벽이나 윗벽에 닿는다. 그러면 함수가 아닌 거예요. 아시겠어요? 함수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다가 얘네들을 그려보시면 x 플러스 1, 그러면 y절편 1, 그럼 마이너스 1에 시작해서 이렇게 끝나요. 옆벽에서 출발해서 옆벽에서 끝났죠. 이러면 함수가 맞는 거예요. 정의된 구간 내에 모든 함수값이 존재하는 거죠. 알겠어요? 그리고 마이너스 2x 플러스 1, y절편 1이고 기울기가 마이너스니까 여기서 출발해서 이렇게 지나서 이렇게 끝나요. 이렇게 끝나요. 아슬아슬하지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움직였어. 옆벽에서 옆벽으로 움직였으니까 함수가 맞아요. 또 이거는 이렇게 1에서 이렇게 V자 그래프죠. 그러니까 요 자리에서 V자로 가는데 기울기가 2분의 1이야. 그러면 이쪽으로 이렇게 가는 건 관심 없고 이쪽에서 이쪽으로 이렇게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니까 옆벽에서 옆벽으로 갔죠. 옆벽에서 옆벽으로 갔으니까 함수가 맞아요. x제곱 플러스 2, x제곱 플러스 2는 여기에 2가 있는데 이게 꼭지점이고 잘 보시면 요렇게 돼 있습니다. 요렇게 그려보시면 역시나 옆벽에서 출발해서 옆벽으로 왔어요. 함수 맞아요. 그런데 그 중에 요놈 요거 뭐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가 꼭지점. 여기서부터 이미 끝장난 거야. 그래서 이렇게 올라오는 녀석인데 봐. 아랫벽을 뚫고 올라왔잖아요. 이러면 이만큼이 정의되지 못한 거라고. 정의역의 함수가 대응을 못 받은 거예요. 정의역의 값이 자신의 대응을 하긴 했는데 그 대응 값이 공역을 벗어나 버렸죠. 그래서 저 녀석이 함수가 아닌 거다. 그러니까 아주 의미심장한 질문이고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딱 요 단원 때 말고는 다루질 않아요. 그동안 이제 다른 거 중요한 게 할 게 많거든. 이게 함수라고 부르면서 할 게 되게 많아서 이제 정의역이 정의됐네, 공역 안에 값이 들어있네, 안 들어있네 이런 거를 따지지 않는단 말이야. 되게 중요한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요번에 할 때 확실하게 해놔야 돼요. 그리고 딱 이 단원에서만 또 문제로 나오는 것이기도 하고. 하지만 매우 중요한 개념이다. 함수값. 이거 굳이 뭐 죽이라는 말 안 해도 죽이는 아니구나. 뭐 anyway 주기가 맞구나. 주기라는 말을 굳이 하지 않아도 그냥 끌어올 수 있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정의된 구간이 0에서 4까지일 때만은 요렇게 생긴 직선이고요. 여기 1에서 여기 5로 끝나는 직선이고 그의 오른쪽에서는 지가 원래 갖고 있던 함수값에서 넷을 뺀 것이 fx와 똑같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쪽에 그려져 있는 함수를
왼쪽으로 4칸 옮기면 얘랑 겹치게 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F3은 문제가 없어. F3이야 뭐 3에서의 함수값 여기다 집어넣으면 4 하고 나오니까 이게 4인 거는 문제가 없는데 F29가 문제다. 그러면 29와 똑같은 애가 29가 4보다 크니까 그러면 F에서 4를 뺀 25와 같다. 이제 이런 논리가 가능하게 되는 거지. 그럼 25는 4보다 작으냐? 아니지. 25도 4보다 크지. 그러니까 여기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4씩 빼는 일이 가능한데 예, 이렇게 빼면 너무 지치니까 그냥 나머지 29라는 건 4 곱하기 7 더하기 1이다 이렇게요. 4가 7개 있고 거기다 더하기 1을 한 것과 같다. 그러면 이 7개의 4가 날아갈 녀석인 거지. 이런 식으로. 다다다다다닥 하고 나면 그래서 F1과 같다. 그래서 1로 끌고 와서 2 이렇게 해서 2개 더해주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주기라는 이름으로 배우는 거죠. 이게 정확하게 첫 번째 했던 질문의 개념론이에요. 개념론이에요. 그래서 창을 열어볼까? 1에서 2, 1에서 2, 2에서 6, 2에서 6. 정의역에 1에서 2, 공역은 2에서 6. 그러면 요 창 안이 내가 유일하게 함수를 관찰할 수 있는 창문이에요. 여기를, 요거의 뒷면을 요런 직선이 1차 함수라고 말은 했지만 직선이고 서윤아? 어떤 직선이야? 점 찍고 도는 직선이에요. 그 점을 불러주세요. 암산 가능. 문자가 있는 덩어리 0, 아닌 덩어리 0. 이게 어려워? A를 가진 애가 누가 있어? 그러면 그 X를 0 만드는 값이 얼만데? 그럼 0콤마가 되는 거예요. 0,1. 0,1. 0,1 찍고 도는 직선. 그러니 여기에요, 여기. 0,1 찍고 도는 직선인데 이 직선이 여기서부터 이제 뭐 이렇게 음수부터 이렇게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돌기 시작하면 실제로 저 창문으로 얘가 나왔나 안 나왔나? 지금까지는 저 창문으로 자신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죠? 함수가 아닌 거예요. 이 창문 안에 보여야 함수라고. 보여야 함수인데 요렇게 되는 애는 함수인가 아닌가? 아랫벽을 건드리면 함수가 아니라고 그랬죠? 알겠어요? 그러니까 옆벽에서 옆벽을 타고 가야 됩니다. 그러니 옆벽의 출발선은 여기겠죠? 이때의 A의 역할은 기울기예요. A의 역할은 기울기예요. 그래서 한 칸 갈 때 한 칸, 한 칸 갈 때 한 칸 이렇게 올라가니까 요때 A 값은 1이라고요. 여기가 함수의 출발이야. 알겠어? 그러면 이게 이제 너희가 이게 지금 내 말이 이해가 되니? 그러니까 나랑 같은 이미지를 좀 그리고 있었으면 좋겠는데 여기에 까만색 먹지를 대고 까만색 레이어를 하나 씌우고 요만한 창을 하나 열었단 말이야. 이 직선은 지금 어디서 움직이는 직선이냐면 그 까만색 판 뒤에서 움직이는 직선인 거야. 우리는 그러니까 이 직선이 지금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거라고. 그래서 이렇게 돌다가 애가 빼꼼하고 나왔어. 빼꼼하고 나왔지만 그게 함수가 아니야.
그 돌다 여기를 관통할 때 그때부터 함수라고요. 그럼 언제까지 함수일까? 계속 돌려봐야겠지? 어디까지 함수야? 예, 여기까지 함수예요. 여기까지 함수예요. 옆벽. 이거보다 기울기가 더 커지면 예, 윗벽을 건드리면서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함수가 아니라고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하나 둘 여기서 여기까지는 5 둘에 5 2분의 5 이 A값은 2분의 5다. 그러니까 A값의 범위는 이 두 경계의 사이 정도 되겠죠. 이렇게 대답을 하시면 됩니다. 뭐 여기 점 이렇게 넣어보면 안 돼요? 여기 점 이렇게 넣어보면 안 돼요? 뭐 이런 질문 자주 하는데 넣어봐도 되지 당연히. 무슨 내용인지 알고서 해보면 했는데 우리가 머리를 쓴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안다면 이거 머리 써보면 뭐 점을 놓고 자시고 할 일이 없어. 그런 기계적인 행동을 할 일이 없어. 기울기라는 개념이 X증분분의 Y증분이니까. 에이. 기억하실래나? 한 번 더 적을게. 요거는 그냥 좀 외워줘요. 모든 실수 x, y에 대하여 한 다음에 제일 많이 쓰는 건 fx 더하기 y는 fx 더하기 fy이다예요. 물론 이 얘기를 먼저 할까? 야, 물론 그냥 이 상태에서 이미의 모든이라고 그랬지? 모든 실수 xy에 대하여 이걸 만족시키고 f는 4일 때 라고 했어. 그러니까 이 사실만 가지고도 기억, 니은, 디귿이 옳은지 그런지는 얼마든지 찾아내요. 그러니까 x에다가 0, y에다가 0을 넣어보자. 그러면 f0은 f0 더하기 f0이므로 f0과 f0을 이렇게 상쇄시키고 나면 f0은 0이 된다. 옳잖아요. 그죠? 그리고 f2가 4이다 라고 했어. 그러면 x에다가 1, y에다가 1을 넣어봐요. 그러면 f2는 f1 더하기 f1이 되는데 그것은 2f1이고 f2는 4라고 줬으니까 먼저 내가 f1이 2다를 알아. f1이 2다를 알아. 그런 다음에 x에다가는 1, y에다가는 마이너스 1을 넣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저 왼쪽 i는 f0이 되겠죠. 1과 마이너스 1을 더했으니까. 그리고 이쪽에는 f1 더하기 f-1 이렇게 되는데 f0 값도 알고 1 값도 알죠. 그러니 f-1 값은 마이너스 2다. 이런 식으로 수작업하는 문제이긴 해. 이게. 그리고 이건 추론이지, 추론. 이게 f2x가 fx 더하기 fx. 무슨 말이냐면 y 자리에 x를 넣으면 여기 자리에도 x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쪽은 2x, 이쪽은 2배의 fx가 된다. 그러면 3x는 어떻게 되는 거냐? 얘는 fx 더하기 f2x가 되는데 이 2x가 2fx라고 그랬으니까 이것은 3fx가 된다. f4x는 그런 뜻으로 다시 4fx가 된다. 그러므로 자연수 fnx는 nfx가 된다. 이렇게 얻을 수 있어요. 기억, 니은, 디귿 모두 옳다를 얻을 수 있는데
이거는 일종의 출제자와 나와의 대화라고 그랬죠. 대화의 수학의 언어를 서로 공유하고 출제자가 이렇게 내주면 나는 이렇게 대답한다. fx는 원점을 지나는 직선입니다. 라고요. 이렇게 대답한다가 아니지. 사실은. 이 수업 듣다가 주로 손톱을 만지는 행동이 집중력이 떨어졌음을 반증하는 거거든. 실제로 그래, 정말로. 나도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손톱을 만지작거리고 있음을 깨달으면 하면서 얼른 돌아오세요. 자기도 모르게 일어난 일이니까. 이렇게 하루에 한 포인트만 수업을 해야 된다니까. 막 알려주고 싶은 게 막 많으니까 제한된 시간 안에 나는 되게 막 열강 비슷한 걸 하게 되고, 근데 당신들은 용량의 한계로 집중력을 상실하고 딴짓을 하게 되는 이런 일이 발생하는, 계속 악순환인 것 같아. 근데 본인들이 풀어봤잖아, 지금. 그거를 이렇게 좀 다른 식의 해석을 해주면 관심이 좀 생겨야 되지 않나? Anyway. 자, 이게 수학적 언어라고요. 수학자들이 사용하는 언어예요. 이게 나오면 fx는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다 라는 뜻이라고. 그러니까 너희도 외우라고. 내가 외우고 있듯이.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그래서 다시 돌아가면 클리어하고, 뭐야. 이거 fx는 ax란 뜻인데? 뭐야. 2,4야? 2 넣었을 때 4 나오려면 a2란 뜻이네. 이걸로 fx는 2x이다. 완성. 끝. 이제 기억, 니은, 디귿 대답해봐요. f0은 0인가? 맞아요. f-1은 마이너스 2인가? 맞아요. 임의의 실수에 대하여 fnx는, 여기다가 내가 nx를 이렇게 넣으면 2nx가 되죠. 그것은 n배한 2x가 되죠. 그것은 n배한 fx가 되죠. 이런 식이에요. 이걸 다른 이름으로 선형성이라고 부른다고 그랬어. 대학 가면 배워요. 선형성이라고 배워요. 굉장히 중요한 성질입니다. 그래서 그것 좀 하자. 더 하고 싶은데 내가 집중력이 얼마나 떨어졌냐를 나한테 피력하고 있어서 빨리빨리 얘기하고 끝낼래요. 이건 그냥 문제 푸는 요령. 그리고 여기 모든 실수 x에 대하여가 없는 건 실수예요. 이 출제자의 실수예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이것이 성립한다는 말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요런 장면이 등장하면 뭐랄까, 지난 몇 월인가에 고3 모의고사에도 나온 것 같은데, 이거. 그냥 문제 푸는 요령이에요. fx 안에다가 아무거나 넣을 수 있는데, 거기 이런 애가 들어있어. 그러면 다시 한번 반대편에다가 1-x를 넣는 거예요, 이렇게. 왜냐하면, 여기다가 1-x를 다시 넣으면 요 놈이 x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순환시킬 수가 있어요. 더하기 2fx. 그럼 이제 다른 애가 생기죠, 여기에. 5, 1-x 이렇게요. 자, 이거를 개수를 맞춰서 다시 써볼게요. 이쪽을 지우는 방향으로, 복잡한 쪽을 지우는 방향으로 3배, 3배, 3배 하겠습니다. 그러면 9fx 더하기 6f1-x 이퀄 15x가 되고요. 이번에는 여기다 2를 곱할게요. 그러면 6f1-x 얘는 4fx 하면 여기다가 2배 11-x 이런 다음에 요 두 녀석을 잡아 빼는 거예요. 잡아 빼는 목적은 나에게 필요 없는 아이를 지우기 위해서죠. 나에게 필요 없는 아이를 지우기 위해서. 그러면 5fx 이퀄 이렇게 빼면 25x 빼기 10 5로 나눠주면 fx 완성되죠.
뭐 이런 스토리입니다. 중요한 것만 빨리빨리 얘기하고 지나가자. 이건 말만 하고 지나가고 되겠지? 예, 함수의 상등, 두 함수가 서로 같단데 그냥 딱 한눈에 쳐다보기에도 안 같은 두 함수가 어떻게 같아요? 예? 가 아니고 지원아, 함수에선 뭐가 제일 중요한 거라고? 정의역이라고. 그러니까 예, 이런 애를 보면 3차 함수구나. 이런 애를 보면 1차 함수구나. 아니에요. 정의역이 뭐냐에 따라 다르다. 예, 그래서 정의역은 1, 2밖에 없고 따라서 이거 점 2개짜리 함수예요. 점 2개짜리 함수. x에다 1 넣었을 때 나오는 결과, x에다 2 넣었을 때 나오는 y값. 예, 이쪽도 x에다 1 넣었을 때 나오는 y값, x에 2 넣었을 때 나오는 y값. 그러니까 이쪽 함수 점 2개짜리고 이쪽 함수 점 2개짜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함수가 같으려면 x값당 y값이 서로 같으면 되는 거야. 예, 그래서 f1은 g1이다. 여기다 1 넣고 여기다 1 넣고 서로 같다. 여기다 2 넣고 여기다 2 넣고 서로 같다. 그러면 a와 b의 방정식이 풀리겠죠. 그래서 완성이 되면 이제 치역을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말만 하고 지나가면 되겠지. 1대1 대응, 1대1 대응. 이게 그 집합 대 집합하고 정의역이 연속한 실수일 때하고 좀 달라요. 1대1 대응. 지난 시간에 공부해 놓은 대로 이 녀석은 x1 not x2이면 fx1 not fx2이다. 이렇게 되는 녀석인데, 자, 잘 들어. 지금부터 두 번째니까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해 줄게. 이게 1, 2, 3에 1, 2, 3이면 이렇게 되는 것도 1대1 대응이 맞죠? 이걸 점좌표로 찍어보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1이 3으로 갔어. 그럼 여기 점이 찍히고, 그 다음에 2가 1로 갔어. 그럼 여기 점이 찍히고, 3이 2로 갔어. 그럼 여기 점이 찍혀요. 이렇게 1, 2, 3에 대하여. 자, 이게 그래프거든요. 그럼 이 그래프는 증가함수야? 감소함수야? 증가도 감소도 아니에요. 네, 증가도 감소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한집합으로 가서 꽂히는 1대1 대응은 증가함수다, 감소함수다를 말하지 않아도 돼요. 말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이제 여기서부터 1에서부터 5 사이에 있는 모든 실수다. 정의역이 모든 실수다. 이렇게 되면 한 번 올라가기 시작한 애가, 그러니까 정의역의 시작점부터 올라갔어. 올라간 애가 한 번이라도, 정말 아주 짧은 순간이라도 다시 내려오게 되면 하나의 y 값의 x 좌표를 두 개 갖게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정의를 위배한다는 소리죠. x값이 다르면 y값도 달라라, y값이 다르면 x값도 달라라, 이런 건데, 이거는 x값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y값을 갖게 되는 거죠. 이러면 1대1 대응의 위배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결론은 연속한 실수의 정의역에서는 올라가던 함수는 계속 올라가야 한다. 내려오던 함수는 계속 내려와야 한다. 가 바로 1대1 대응의 정의예요. 1대1 대응의 정의. 물론 이제 실수 전체 정의역에 있을 때 이야기죠. 그래서 이 정의가 다시 x1, x2이면 x1,
x2 이면을 공통으로 하고 fx1이 fx2이다. 이러면 증가함수의 정의가 되고 fx1이 fx2이다. 이러면 감소함수의 정의가 돼요. 그래서 1대1 대응은 증가함수 또는 감소함수이다. 까지를 걸어 놓고 이렇게 정역과 공역이 실수 전체인 함수를 갖다 놓은 다음에 1대1 대응이 맞아? 어떻게 1대1 대응이야? 이렇게 질문을 하면 마음속으로 이 아이의 그림을 그려보시면 됩니다. 저 아이는 생긴 게 요렇게 생긴 그래프죠. 예, 저 아이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미지, 그림의 이미지만으로도 증가함수나 또는 감소함수가 아닌 애를 찾을 수 있어요. 아시겠죠? 또 창이 열렸네? 근데 1대1 대응이어야 한다네? 예. 이게 어찌 보면 가장 쉽고 가장 어려운 개념이기도 합니다. 창이 열렸어요. 예. 여기가 마이너스 3에서 여기가 3이고 여기가 1에서 여기가 13이고 요 창 안을 1대1 대응으로 지난다라는 말은 한쪽 모서리에서 출발해서 다른 쪽 모서리로 빠져나간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야 정역 다 쓰고 공역 다 쓰고 그래서 공역과 치역이 서로 같은 함수가 되는 거다. 참고로 이렇게 옆벽으로 지나가면 얘는 1대1 함수는 돼요. 함수는 되고 대응은 안 되는 그런 함수고 모서리에서 모서리를 지나가면 1대1 함수이자 1대1 대응인 것이고 그리고 혹여라도 이런 애를 만나게 되면 이런 아이는 함수 자체가 아니다. 윗벽과 윗벽을 통과하는 애를 만나면 함수 자체가 아니다. 그래서 이거 기울기가 양수인 직선을 AB 값 구하시오 그러면 AB를 진짜 구하지 말고요. 마이너스 3,1 그리고 1,13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당신들이 그냥 구하세요. 그런 다음에 계수 비교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아, 이거 그러니까 많이 틀려요, 이거. 내가 일부러 내봤어, 이거. 이거는 창이 어떻게 열린 걸까? 네? 창이. 이 색깔 좋다. 예. 안 보일 거니까. 흐릿하게 쓸게요. 창을 열었어요. 3의 오른쪽. 예. 그리고 2의 위쪽. 이렇게 열었어요. 그러면 당신들 눈에는 이게 어떻게 보여야 되냐면, 여기 3에서 이렇게. 그리고 여기 2에서 이렇게 창이 열려야 됩니다. 이렇게 창이 열리고 이쪽이 까만색 시트지로 보이지 않는 상태가 되어야 하는 거고요. 여기를 이 아이가 1대1 대응이 되게 지나야 한다. 1대1 대응이 되도록 되어야 한다. 는 건 무슨 얘기냐면 이 대칭축이 1이니까 여기 1 자리를 요렇게 내려오다가 요렇게서 딱 꺾어가지고 요렇게 올라가다가 하필이면 요 자리를 뚫으면서 이렇게 올라가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1대1 대응이 되는 거예요. 열린 창의 시작점이 한쪽 모서리이기 때문에 이건 감소가 불가능해요. 증가만 해야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렇게 해야 1대1 대응, 정역 다 쓰고 공역 다 쓰고 공역과 지역이 같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는 3,2 지나게 해주시면 돼요. 항등함수일 때 항등함수라는 건 fx equal x가 된다는 뜻이니까 사실은 여기 세 구간에 걸린 모든 함수들에게 fx equal x를 걸어주어 만족하는 x값을 구하시면 돼요. 그러면 사실은 해결돼요. 얼씨구 양쪽 끝에서 자네. 하나는 시험을 앞두네. 하나는 시험이 끝나네. 그래서 첫 번째 1 은 x, 두 번째 3x-8 은 x, 세 번째 x제곱 마이너스 8x 더하기 14는 x 이렇게. 사실은 이렇게 하면 해결되는 애예요. 이거는 이 자체가 방정식이자 이 자체가 해죠. 1이 x가 되는 x값은 얼마입니까? 그럼 x는 1이고요. 예, 요거는 넘어가면 2x, x는 4. 예, 요 놈은 x제곱 마이너스 9x 더하기 14는 0이니까 2, 7에 14, 둘이 더하면 9 해서 x는 2 또는 7인데 x는 2 또는 7인데 그럼 둘 다 해당되느냐? 아니죠. 여기 6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건 아니고 이게 성립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도 나 이거 확인했어야 되는구나. 다시 한번 느끼는 거죠. 그래서 x는 4가 요 범위 안에 있는지를 보시고 그리고 맞다고 하면 됩니다. 이렇게 ABC인데 이렇게만 끝낼 일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눈에 가장 명쾌하게 이 녀석이 보이는 거는요. 이런 거예요. 여기에 2가 있고 여기에 6이 있는데 2까지 1로 쭉 하면서 오던 애가 여기서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다가 뚫리고 아닌데 이거 직선이네.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다가 뚫리고 다시 쟤는 4,0을 지나 이렇게 내려갔다가 여기서 올라가면서 뭐 대충 이렇게 되다가 이렇게 되는 2차 함수 이런 겁니다.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런 거고요. 이 지금 얘가 질문하는 그 항등함수의 뜻은 뭐냐면 여기 있는 함수들 중에 항등함수의 원 조건, 즉 y는 x와 만나게 되는 그 세 점은 어느 거야? 이런 뜻이에요. 이게 y는 x와 여기 1 자리에서 한번 4 자리에서 한번 7 자리에서 한번 만난다 이런 뜻이라고요. 해석해 보면. 자, 11번 1대1 대응해서 항등함수에서 뭐 제일 쉬운 거죠. 이거는 뺄게요. 이것도 합성 뭐 별거 아닌 것 같고 요거 이제 대놓고 주기 얘기하고 있는 거죠. 주기 4. 그래서 14는 실제로 14를 넣는 것이 아니라 4, 32에서 2를 넣고 시작하는 거다. 근데 1은 정역 범위 안에서 넣어야 되니까 이렇게 합성을 해라. 요게 아마 최초로 너희가 헷갈린 문제가 아닐까, 헷갈렸을 문제가 아닐까 싶긴 한데 요 문제가 흔한 문제예요. 이거 합성함수 개념 질문할 때 흔한 문제라 푸는 요령 알려줄게요. 이게 어떻게 하는 거냐면 F 옆에다가 G를 하나 그려요. 이렇게 1, 2, 3, 4 1, 2, 3, 4
1, 2, 3, 4. F는 원래 있죠. 1이 4로, 2가 1로, 2가 3으로, 3이 4로 이렇게 되는 애고, G는 1이 3으로 간다. 하나가 이렇게 주어졌는데 이 하나면 사실 충분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가 익숙해진 사람들한테는 요 정도만 그려도 뭐 구하는데 그닥 어려움이 없을 테고, 아직 이 문제가 익숙치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여기다 F를 하나 더 그려요. 이렇게. 그럼 잘 보여요, 이게. 1이 4로, 2가 1로, 3이 2로, 4가 3으로. 이러면 이 안에 F 서클 G도 있고, 이 안에 G 서클 F도 있고, 그러니까 요 블럭 한 세트와 요 블럭 한 세트를 번갈아서 보면서 나머지 라인을 채울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합성함수에서 요 놈 봐봐. G 서클 F. 이게 요 파트가 G 서클 F예요. 실상은 여기서 시작해서 F 서클 G. 맞죠? 예. F를 먼저 만나고 그 다음 G를 만나니까 요 함수가 바로 G 서클 F인데, G 서클 F에서 예를 들어서 F2를 봐요. 2에서 출발한 애가 중간은 어디 갔나 관심 없고 최종적으로 어디를 갔나를 보면 3을 갔어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어디 갔어? 여기다가 2를 넣으면 이 결과가 3이라는 소리거든. 반대로 하면 F서클 G에다가 2를 집어넣어도 그 결과가 3이어야 된다 이런 거예요. 근데 F서클 G가 누구냐? 얘거든. 여기거든. 이해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2를 집어넣으려면 여기서 화살표가 출발을 해야 돼. 근데 최종적으로 어디가 있어야 된다고? 3회가 있어야 된다고. 왜냐면 여기 2에서 출발한 애가 3회가 있으니까, 2에서 출발한 애가 3회가 있으니까 요 2에서 출발한 애도 3으로 가 있어야 돼. 근데 어디다 그어야 되지? 하고 3간대를 보면 요렇게 연결을 해야만 2에서 3으로 가죠. 이런 식으로 찾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좀 전에 그어놓은 게 뭐였지? 인마였지, 이거.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거꾸로 여기서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예. F서클 G가 1에서 2로 갔어요. 1에서 2로. 그렇다면 이쪽 파트에서도 1이 2로 가야 된다. 로 보면 1이 4로 갔다가 2로 가야 된다. 이런 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나머지도 다 채울 수가 있는데, 지금 질문은 일단 G2와 G4를 둘이 빼주세요 였으니까 필요한 거 다 구했습니다. G2는 4로 가고요. G4는 어디로 가냐면 2로 가요. 이렇게. 이해가 되셨나요? 사실은 여기서 지금 남은 선이 요거밖에 없죠. 요거 이렇게 하나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4가 1로 갔어. 그럼 얘도 4가 1로 가야 돼. 가는 장면이 다 나와요. 그래서 이쪽에다가 F와 G 하나, F 하나를 추가로 그려주면 저런 류의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음에 이 말 마지막 질문을 좀 볼까요? 질문을 보면 y는 gx의 그래프는 a 값에 관계없이 항상, a 값에 관계없이 항상, 이거 관용어구라고요. 관용어구. 항등식이란 뜻이고,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a에 대한 항등식이라는 뜻이고요. 딱 저 문구를 보고 예상할 수 있는 결과는 어떤 거냐면 gx가 무슨 x 어쩌고 마이너스 ax 어쩌고 저쩌고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나의 문자로 표현된 미지수가 이게 있는 함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좀 전에 얘기했듯이 a를 가진 녀석의 덩어리와
A를 갖지 못한 녀석의 덩어리 이퀄 제로 한 다음에 얘 제로, 얘 제로 이렇게 푸는 거 항등식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X의 좌표와 Y 좌표가 결정이 될 텐데 그게 바로 정점입니다. 좀 전에 얘기했다고 한 게 무슨 얘기지? 이거 어떤 직선이냐 할 때 딱 그거예요. 어떤 직선이야? 내가 이렇게 물어보면 서연아 내가 어떤 직선이야?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해야 되는 게 있었잖아. 그지? 마이너스 2m 더하기 1 주로 이런 식이라고 이런 식. 예, 그러면 이거 m에 대한 항등식이고 m을 가진 애로 묶고 못 가진 애로 묶으면 2,1 지나요? 이렇게 이제 쉽게 대답을 할 수 있는 건데 얘가 그럴 것이다. 그럼 현재 모습은 어떠냐? 현재의 모습은 gx가 이렇게 생겼어요. ax 더하기 b. 이러면은 지나는 점을 모르죠. 미지수가 두 개니까. 그래서 첫 번째 단계인 요걸 이제 만족시켜 보면 틀림없이 a와 b가 관계식으로 나올 테고 그 관계식의 b 자리를 또는 a 자리를 이쪽 반대편 문자로 표현해 주면 그게 a에 대한 항등식이 될 거다. b에 대한 항등식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해봅시다. F서클 G는 F에 괄호를 열고 그 안에 GX를 집어넣어서 이렇게 만드는 걸 F서클 G라고 그러고요. G서클 F는 A에 괄호를 열고 이 안에다가 F를 집어넣고 이렇게 만드는 걸 G서클 F라고 하죠. 이 두 개가 같다예요. 같다. 그러니까 전개해보면 2ax 더하기 2b 더하기 3 이퀄 2ax 더하기 3a 더하기 b니까 예상대로 얘랑 얘랑 같아야 돼요. 따라서 b는 3a 마이너스 3 이런 겁니다. b는 3a 마이너스 3이었다. 그런 거로 이제 gx에다가 이 b 대신에 3a-3을 이렇게 딱 넣으면 한눈에 보이지? 정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을 지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3, a로 묶어주면 x 플러스 3 얘가 절로 넘어가면 y 플러스 3 0, 정점을 지나는 이제 지금부터 메인으로 할 얘기가 여기 다 들어있는데 일단 볼게요. 얘를 푸는 몇 가지 방법 중에 핵심적인 거 두 개를 추려서 보여줄게요. 자, 첫 번째는 무식하게 시키는 대로 하는 거죠. G 안에다가 F를 넣는 거예요. 이 자신감은 넣어도 되겠다 이런 자신감은 넣는 대상이 1차식 이 정도로 간단한 애고 그 넣어지는 품는 녀석도 2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3차에다 4차를 집어넣거나 3차에다 3차를 집어넣거나 이거는 자살행위라고. 3차에다 2차를 넣거나 이거 감당 못해. 근데 지금 넣어보려고 하는 것은 뭐 1차를 2차에 넣는 거 정도야. 하는 거지. 2x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 더하기 a. 원하는 함수가 그대로 나왔어요. 전개해보면 4x 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8x 마이너스 12x 더하기 1 더하기 4 더하기 a 더하기 5 뭐 요 정도예요. 이 정도고 이 녀석이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우리 2차 부등식 했던 그 얘기죠. 이렇게나 이렇게까지 요 위로 올라가 있어야 된다 라는 뜻이니까 인마에 판별식 써가지고 b'의 제곱 마이너스 ac 4배한 a 플러스 5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이렇게 하면 a는 4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와요. 이게 일단 첫 번째 가장 무식한 풀이. 두 번째
얘를 이제 우리는 합성함수나 역함수까지 다 갔다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걸 그려라! 만약에 그려라! 이렇게 요구를 받는다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g, t와 y는 g, t와 무슨 짓 한 거지? 치환해서 뜯어낸 거예요. 치환해서 뜯어낸 거라고. 여기를 t라고 치환한 거라고. 그러면 그 치환한 애가 하나의 그래프가 된다고 그랬어. t는 fx 이렇게. t는 fx. 그런 다음에 뭐 어느 걸 먼저 그리냐는 상관없는데 여기 괄호 안에 문자가 가로축이 된다고 그랬죠. 정의역. 이게 t축. 세로축이 y축. 해서 그린 그림이 y는 gt, 다시 말해 요 녀석이지, 요 녀석. 요 녀석. 요렇게 생긴 녀석일 거예요. y는 t제곱 마이너스 4t 더하기 a 이렇게. 물론 a 때문에 어디 그려지는지 모르는데 대충 그려봤어요. 그냥 2차 함수라고. 그리고 또 하나 t는 fx, tx 이렇게 가로축이 x, 세로축이 t 거기에 그려지는 2x-1의 그래프, 2x-1의 그래프 이렇게 해놓고 자 손가락 x를 이렇게 보내는 동안에 t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고 그 t를 여기다가 보고 걔에 따라 이 y가 움직이는 이 x에 따라 이 y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한 그래프에 그려놓으면 그게 합성함수라고 그랬죠. 응? 근데 이 재밌는 게 있어. 내가 이 x를 음의 무한대에서 양의 무한대까지 이렇게 보내는 동안 t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음의 무한대부터 양의 무한대까지 쭉 증가하는 일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x를 이렇게 옮기는 동안 t가 이렇게 움직인다는 얘기지. 이렇게 실수 전체로. 다시 말하면 얘를 이렇게 움직이는 동안 요 t가 요 t랑 같은 t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야. 이런 일이. 그럼 뭐야? 아무 차이가 없다는 뜻이 되죠. 아무 차이가 없어요. 내가 x를 음의 무한대부터 양의 무한대까지 움직이는 동안 이게 증가함수이기 때문에 얘도 음의 무한대부터 양의 무한대, 물론 속도는 좀 다르지만 분명히 음의 무한대에서 양의 무한대로 그것도 선상으로 움직여요. 그럼 그에 따른 y의 값은 딱 이 그림을 그리겠죠. 이 그림을 그리겠죠. 따라서 t의 움직임에 따라 이 함수가 그 합성의 함수가 0보다 크려면 그냥 얘가 0보다 크면 되는 거야. 어차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볼 거니까 얘가 0 밑으로 내려오는 애가 한 번이라도 없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녀석의 판별식 이번에도 4분의 d 그럼 b'의 제곱 마이너스 ac 마이너스 4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이렇게 해도 a는 4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오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네. 요게 좀 더 있어 보이는 풀이다. 합성함수 그래프 그리기는 이제 두고두고 우리의 숙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수함수에도 나오고 로그함수에도 나오고 삼각함수에도 나오고 하여간 뭐 수투까지 줄줄이 쫓아다닐 거기 때문에 1학년 때 요 합성함수 딱 파트에서 할 때 확실히 다 잡아놓지 않으면 남은 2년 반을 고생한다고 보면 돼요. 이거를 합성함수 그래프를 잘 해놔야 된다. 그래서 내가 여러모로 강조하고 싶었던 녀석이다. 이것도 이제 중의적 표현, 그러니까 중의적 설명이 가능한
이쪽 설명과 저쪽 설명이 가능한 문제이긴 한데 그러기에는 너무 심플해. 너무 심플해서 그냥 합성 3번 하는 걸로 이렇게 마음을 정했습니다. 별거 아니죠, 이거? 별거 아니죠? 이 별거 아니고, 얘도 별게 아닌데, 요거랑 똑같은 얘기인데, 어떻게 표현되어 있느냐에 따라 자기가 받아들이는 의미가 좀 다르거든? 그래서 내가 지금 19번 가지고 한 번만 놀아볼게요. 보세요. G3을 구하라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구해볼게요. 여러 가지 방법. 좀 전과 같은 방법. 그러니까 G 안에다가 fx를 진짜로 넣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아주 원론적으로 가는 풀이는, 자, 여기서부터 이제 갈라지는 풀이들을 볼게요. 아주 원론적인 풀이로는 여기가 한 문자가 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분의 2x 플러스 1을 t라 치환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 g의 정의역 파트를 단독 변수로 만들어주고 싶은 거지. 단일 변수로. 그러면 x는 3t 마이너스 1 나누기 2가 되는데요. x는으로 반대로 정리할 수가 있죠. 그걸 여기다가 넣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GT는 마이너스 2배 한 x 대신에 2분의 3t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 되죠. 그리고 정리하면 마이너스 3t 플러스 3이 돼요. 이런 다음에 최종 질문인 G3이 얼마냐 라고 묻는 것에 대답하는 방법. T자리에 3이 들어갔으니까 이 T자리로 3이 나오면 되죠. 이게 첫 번째. 자, 두 번째는 일단 여기까지 온 상태에서 여기서 내가 언제 GT 구하라고 그랬어? G3 구하라고 그랬지. 내가 언제 GX 구하라고 그랬어? G3 구하라고 그랬지에만 선착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냥 이 상태에서 3x 분의 2x 플러스 1이 3이 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요 괄호 안쪽이 여기가 3이 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요. 그러려면 나는 x에 얼마를 넣어야 하지? 라고요. 그러면 x에 4를 넣는다가 나와요. 4를 넣는다가 나와요. 바로 그 x를 이 녀석의 왼쪽과 오른편 x에다가 동시에 집어넣어. 이 원래 함수라는 건 이렇게 변수랑 여기 변수랑 이렇게 대롱으로 연결돼 있다 그러면 딱 맞는 얘기라니까. 그래서 여기다 뭐 넣으면 여기서 튀어나오는 거야. 그래서 여기다 4를 넣었어. 그럼 이 결과가 3이 돼. 여기다 4를 넣었어. 그러면 G3은 마이너스 2 곱하기 4 더하기 1. 나 뭐? 플러스 2인데. 3, 3은 9. 첫 번째 괄태. 마이너스. 아, 그렇구나. 여기서 계산 실수를 했구나. 이렇게 되는구나. 마이너스 7. 쏘리. 그러면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7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그런 생각을 한다면, 만약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면, 그러면 반대로 얘기해서 여기다 넣을 필요도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에요. 애초에 여기서 쳐다보면서 fx가
3 됐으면 좋겠다. 이런 거죠. 3 됐으면 좋겠다. 그럼 얘가 fx네? 얘가 3 됐으면 좋겠다. 예. 그럼 는 3 놓고 풀어보면 x가 4네? x가 4네? 그럼 그 x를 그냥 여기다 넣는 거죠. 그럼 답이 나오죠. 뭔가 점점 이렇게 단축되는 느낌이 들죠. 이게 한 개념이란 얘기야, 내 말은. 결국 한 개념이란 얘기야. 요 안을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요 안을 보시면 여기다 fx 모양 안 바꾸고 그대로 넣어놨죠. 그러니까 이 그대로 넣어놓은 이 녀석의 값이 얼마가 되어야 여기가 3이 되겠느냐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기가 3이 되기 위한 요 값이라는 게 사실은 요거지. 이걸 치환하기 전 값. 치환하기 전 값이 3이 되기 위한 x의 좌표가 여기 들어가나 아니면 이걸 다 x에 대해서 정리를 한 다음에 여기다가 4를 넣나 아니 3을 넣나 똑같은 얘기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합성함수의 개념이 이게 이제 이렇게 빡 나한테 한번 와줘야 의미가 와줘야 좀 전에 얘기한 그 합성함수 두 개의 그래프로 분리해서 그래프를 그리는 행동도 요령이 아닌 의미로 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게 당신들한테 필요해요. 되게 쉬운 얘기 같죠, 지금? 엄청 어려운 얘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 함수 2의 합성함수와 역함수를 좀 더 디테일하고 어렵게 다뤄보려고 2를 준비한 겁니다. 이제 진짜 본격적인 얘기는 지금부터다. 일단은 여기까지 좀 단단하게 해놓도록 하자.